대한해협의 물길이 좁으면 차차 깊어진다거나 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는데요. 해저 퇴적층 분석을 통한 강에서 유입된 토사량과 성분 분석 등을 한 국내외 논문은 당연히 조사했습니다. 폭이 좁은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심이 깊어질 가능성은 크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퇴적물층 밑에 있는 지반의 강도, 경도일 겁니다. 귀주성의 계림, 강원도의 카르스트 지형이나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거대한 협곡도 암석의 경도에 따라 강한 놈이 살아남아 지형과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대한해협 지층의 암석 특성과 유속의 세기 및 지속된 기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둘째는 용어에서 생기는 착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딱딱함을 줄이기 위해 플라이스토세라는 말보다 주로 빙하기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빙하기 중에는 현세보다 더 기온이 상승해 해수면이 더 높았던 기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하가 완전히 사라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이스토세 내내 대한해협이 일정 폭 이하를 유지하면서 해협이 지속적으로 깎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최소한 5, 6개 이상의 변수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반도 기준으로만 보면 강에서 하구로 유입되는 토사량 종류와 시기별 변동폭 등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발원해 여러 기후대와 지질층을 통과하는 장강과 황하는 비교 불가하겠죠. 기온이 낮은 시기는 6,000km 이상 흘렀습니다. 서해 대초원을 관통해 제주도 북동부로 나오는 강줄기의 경우 동해로 유입되는 난류와 만나면서 수온, 해저, 퇴적물, 유속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하나만을 추가하더라도 오프라인 강의 분량을 환산하면 아마도 10시간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 제약상 모든 변수 요인을 소개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한해협의 수심과 폭이 가장 낮고 좁았던 최종 극성 빙기의 겨울에는 해협이 얼었을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물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가 대표적인 난류인 쿠리시오 해류라는 점, 동해 북동부의 베링 해협이 차단되어 북극의 한류가 북태평양으로 유입되지 않은 거시환경 변화, 동해 일본 열도의 타타리 해협과 소야 해협, 그리고 남쪽의 간몬 해협도 육지화되었고 스가루 해협마저 좁아지고 얼어있는 기간이 길어 동해로 유입되는 난류에 비해 한류의 형성과 강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또한 위도가 35도 미만이라는 위치와 큰 강이 없어 구조적으로 담수 유입량이 적은 지중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절기에도 온전하게 얼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때문에 겨울 결빙 기간 동안 인간과 동물들이 대한해협을 자유롭게 이동했다는 주장은 최근까지 연구 논문, 특히 인문학 분야가 아닌 해양 분야의 국내 논문을 종합하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